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LNF고요. 최근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섹터 쪽으로의 이 행보가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11월 초 당시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LNF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2차전지 섹터가 이날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우하향하는 흐름이 최근까지 나왔는데, 자, 이제 올해가 바뀌고 나서 1월 초부터 바닥권을 잡기 시작하더니 LNF의 경우는 약 76,000원대 구간에서 이 바닥권 이후에 이 약 두 번에 걸친 이 자그마한 수급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LNF, 특히 이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전지 쪽 섹터가 이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오히려 상승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적인 이 LNF의 이 현재 이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알아보기 전에 시황적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국내 증시의 경우는 이번 주 초가 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0.4%가량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약간은 상반된 흐름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 코스닥 지수가 확실히 1월달 들어서 이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압도하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2500포인트 라인은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LNF의 경우는 이 작년 초에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코스피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받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코스닥의 경우는 현재 700포인트 이 어느 정도 중반으로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으로 넘어섰기 때문에요. 이 트럼프 관련된 변수만 사라지면 전체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LNF와도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MSCI 관련된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미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 10일쯤에 이 MSCI 이 정기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이 LNF를 오늘 소개하기에 앞서서 LNF가 현재 MSCI 이 정기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칫하면 2월달 들어서 편출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 MSCI,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이 MSC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이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수 편입 시에 이 지수를 추정하는 이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이 만약에 이 정기 변경에 편입만 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2월달, 5월달, 그리고 8월달, 10월달 1년에 총 4번 정도 정기 변경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중에 2월과 8월은 분기 변경, 5월과 11월은 정기 변경입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2월달에 이제 분기 변경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변경에 있어서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나 살펴봤는데, 일단 확정적인 편입 후보가 잘 없는 가운데 편출 후보군이 역대 최다일 가능성, 한마디로 작년에 증시 자체가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을 이번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편입되는 예상 후보로는 수출 호조로 최근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 중인 삼양식품 있죠. 그리고 이 강달러 수혜로 수주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조선 쪽 HD 현대미포, 그리고 방산 쪽으로 지난해 거의 또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편출 예상되는 이 섹터 쪽으로는 이 최근 석유화학 쪽이 최근 중국산 위주로 상당히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섹터 쪽에 업종 위주로 이렇게 편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2차전지도 2023년도부터 이어졌던 업황이 부진하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리얼, 엔캠, 그리고 오늘 안내드리는 LNF.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편출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2월 12일 날이죠. 이제 한 달여 가량으로 남았는데 2월 12일에 만약 이 편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그 전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가 LNF 쪽으로는 많이 희석되고 전체적으로는
이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국면이 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조금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F로서는 이번 2월 12일 날 체크 반드시 해두시면서 그때까지의 주가 흐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전에는 아마 이번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의 변곡 구간이 예상대로 와주는지 여부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넷마블, 한미약품 등이 편출 예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적으로 앞으로의 뭐 시황이라든지 MSCI 뭐 정기 변경 이후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참고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연락처 010-4387-1575번입니다. 이 번호로요.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정보방 입장 링크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정보방 입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황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기술적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LNF 전체적인 이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 보면은요, 친환경 관련된 그리고 아무래도 2차전지 사업 쪽으로의 이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 회사의 핵심 사업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해온 내용으로 같이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LNF 이 모회사가 이 세로닉스라고 하는 이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회사보다 LNF가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은 현재 3조 3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올 초에 마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 프리미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미 2023년 슈퍼사이클 이후로 한창 떨어지는 시점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어떠한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예로 곧 있으면 이 에코프로 쪽에서도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에코프로 BM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번 이 상반기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면 LNF 쪽으로도 이 작년 초에 못 받았던 그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요것도 한번 관심사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NF 오늘 주요 키워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테슬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양극재, MSCI 하나하나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LNF의 현재 주가를 만들어준 양극재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양극재 제조업체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수한 부분이 이 테슬라양 NCMA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2차전지 섹터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나마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조금이나마 주가 바닥을 조금 더 이격을 벌려놓은 시점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내에서 2026년을 목표로 리튬 인산철 LFP라고 하죠. 이 배터리용 양극재 본격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 전기차 캐즘 이 일시적 수요 정체라고 하죠. 이 2023년도에 주가 관련 이 슈퍼사이클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수요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LNF는 목표가 뚜렷하죠. 테슬라 쪽에 최대한 전사적으로 맞추어서 공략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신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LNF의 이 주가 추이와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LG 엔솔 쪽에 특화되어 있는 2차전지 양극재 공급사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가 이제 테슬라인데, 자, 테슬라가 이제 뉴메달 Y라는 것을 이제 곧 있으면 출시를 합니다. 이제 차세대 2170을 탑재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 LNF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주전자 재료가 있는데 이 각각 이 양극재와 이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합니다.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로 최근에 비슷한 주가 추이를 부여왔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드린 그 관점과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될 수 있는 이 탑2 종목은 LNF와 이 대주전주다. 대주전자 제로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이 테슬라는 2차전지 섹터임에도 조금 특수하죠. 다른 2차전지 섹터가 엄청난 내리막을 겪는 와중에 어느 정도 트럼프 쪽으로의 이 트럼프 진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오너 관점에서 이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이 어느 정도 엮여 있는 기업은 확실히 2025년에는 주가 우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전기차 캐즘, 이 테슬라 앞에서는 무의미하죠. 그런 흐름들을 LNF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기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뉴 모델 Y 사진으로 보시면은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 LNF의 경우는 이 신규 NCMA 95 제품을 출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 NCMA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혼합된 양극재인데 기존의 제품보다 함량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니켈 함량이요. 네, 니켈의 경우는 에너지 밀도와 밀접해서 함량이 높을수록 이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이 소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양극재를 내놓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의 인연이 상당히 깊은 이 LNF입니다. 이미 2021년도부터 이 테슬라양 어닝 서프라이즈를 겪어오면서요 직접적인 주가 수혜를 상당히 크게 봤었는데요. 이따가 주봉상 흐름으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2020년 이 당시죠. 이 코로나 특수가 있었던 시점 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박스콘 기업이었다가 2021년도부터 말도 안 되는 수출 올라갔던 게 바로 테슬라와의 연동된 커플링된 흐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2021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3조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을 하게 되면서 2023년에 이 주가 피크를 찍는데 기여했던 이 회사가 역시나 테슬라였다라는 거. 이 당시에 35만 원대까지 찍으면서 주가가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 나 있긴 하지만 확실히 2차 전지 사이클에 거의 정점적인 수혜를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구조랑 MSCI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재무구조. 이 4분기 실적의 경우는 매출액이 3,850억 원대, 그리고 영업적자가 이따 재무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1,200원대로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이 최근에 이 주가 흐름으로 이어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아직까지 공장 가동률 자체가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재고 처리가 아직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재고 평가 손실이 확실히 전기차 캐즘 일시적인 이 공급 정체죠. 수급 정체. 이 흐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좀 크게 받고 있다. 재무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MSCI 정기 변경 2월 12일 날이기 때문에 아직 일정은 남았고, 아마 이 일정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정보방을 통해서 가격적인 추이와 함께 앞으로의 시나리오 같이 다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편출될 가능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만약에 그 반대라 그대로 유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또 상승해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의 흐름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재무제표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작년에 좀 많이 아쉽죠. 영업이익 자체가 4천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크게 나온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 흐름 자체를 이제 이 영업이익 이 흑자 전환으로 올해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신모델이죠. 이게 가장 많이 팔려야만이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확실히 좀 크게 수익을 보고 나서 아직까지는 좀 침체기에 있다 라는 관점으로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부분 살펴보면요, 주봉상 흐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의 큰 사이클이 완성되고 현재 이 큰 급등세가 2020년이죠. 이 당시부터 엄청난 폭등 구간을, 그러니까 LNF의 경우는 특수한 부분이 2023년뿐만 아니라 이미 2021년에 이 슈퍼 사이클을 한번 거쳤습니다. 5만 원대 이 초반 부분부터 해서
25만원대까지 이미 5배가 크게 넘게 올랐던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파동 구간이 이렇게 한 번은 횡보한 구간,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2차전지, 거의 뭐 슈퍼사이클 흐름 자체를 타고 35만원대까지 찍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하방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쐐기형 흐름에 있어서의 바닥권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이 수렴형 쐐기를 받다가 다시 쐐기형 상방 흐름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흐름 자체가 향후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최근 이 쌍바닥 구간, 이 지난해 8월 달과 올 초였죠. 올 초까지 쌍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바닥을 다진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11만원, 이 12만원 전고점이죠. 이 라인 구간 위쪽으로 올라설 수 있는, 최소한 전고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흐름 자체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따져도요, 현재 12%대까지면 거의 한 30%대에 달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여러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본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한 이슈는 이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의 2차 전지의 흐름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최근 테슬라 이 Y 모델이죠. Y 모델의 신규 모델에 나오게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다만 섹터적으로 아예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트럼프가 지금 아무리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부터 해서 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관세 적용이 이 실질적인 타격이다 하더라도, 이 흐름 자체를 저는 이미 대선 구간,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다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2차 전지를 지금까지는 보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난번 대주전자재로 안내를 드릴 때 그 직후에도 좀 크게 올랐죠. 거의 5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큰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서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박스권 구간이죠. 이 12만원대 박스권 구간에 아직 이 초입 구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닥 라인, 특히 저는 이 9만원 9천원대죠. 그러니까 10만원대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만약에 돌파한 척 하게 된다면은, 그 시점에는 아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진입 타점을 잡는 것을 어느 정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8만원대 중반대 라인 부분부터 어느 정도 모아가라는 관점으로, 특히 지난 쌍바닥 구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보방을 통해서 이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 특히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이 트럼프 취임식과 더불어서 이 당장 2월에 있을 이 MSCI 정기 변경,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큰 중요한 일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참고해 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짚어드린 가격대 라인들 하나하나 체크해 두시면서요, 향후 이 타점적인 부분 조금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4387-1575번입니다.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나서 추후 나오게 될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정보방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LNF 그리고 동시에 2차 전지 관련 섹터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에코프로 BM도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어서 LNF까지 오늘 영상 찍는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빈도수가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많아진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으로 뭔가가 있구나, 확실히 바닥은 잡혀가는 국면에 있구나 라고 조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이 섹터적인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또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유리한 섹터, 확실히 단기적으로든 중장기로든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 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잘 골라서 매매를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